자, 테스트 5번 가겠습니다. 자, 부모들로서 우리는 쓴다. 셀 수 없는 시간들을 토론하면서 쓴다. 뭐에 관해 토론하냐? 자유에 관해서. 어떤 자유? 우리가 허락해야만 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는 이제 토론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너무 많은 자유는 이끌지도 몰라. 잘못된 행동으로 mischief. 뭐하는 반면에 충분치 않은, 여기 이제 자유가 생략이 된 거죠. 충분치 않은 자유는 stifle, 숨막히게 할지도 모르는 반면에 그들의 성장을. 그럼 얼마나 많은, 이것도 자유가 생략됐겠죠. 얼마나 많은 자유가 허락되어야만 할까. 나는 항상 리마인드 된다. 내가 상기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상기된다. 뭐가 서커스 코끼리가 떠오른다 이거죠. 어떨 때? 토론 속에 있을 때, 자유에 관한 토론에 있을 때, 그 코끼리가 아기일 때 그 녀석은 배운다. 제한을 묶여짐으로써 제한을 배운다. 어디에 묶여짐으로써? 작은 말뚝에. 뭐와 함께 4피트짜리 조각, 뭐에? 쇠사슬에. 그 코끼리는 훈련된다. 알도록. 뭐라는 걸 알도록? 자기의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걸 알도록. 어디까지로 제한되냐? 그 작은 4피트까지로만 제한된다는 걸 알게끔 훈련을 받는다. 그러면 뭐 하면서 이제 이 코끼리가 성장하면서 더 강하고 더 크게 성장하면서 그 녀석은 근데 여전히 생각해. 뭐라고? 자기가 더 많은 자유를 가지지 못한다고. 밖에서는. 그 4피트 밖에서는. 그러니까 커도 여전히 벗어날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비록 그 힘이 움직일, 그 말뚝을 움직일 힘, 그리고는 run free, 자유롭게 달려갈 힘이 거대하지만, 얘한테는 거대하게 있지만 그 코끼리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깨려고 그 말뚝을 혹은 그 쇠사슬을. 뭐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거? 자기가 인식하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기가 인식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고 자기가 인식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당신은 피해자인가? 당신 자신의 제한들의 피해자인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코끼리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결국 자녀한테 얼만큼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느냐 하는 토론에서 코끼리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구속을 시켜버리면 애가 스스로 자기를 가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겠죠. 그냥 너는 움직이지 않냐? 너의 4피트의 원을 넘어서는 움직이지 않냐? 왜냐하면 네가 생각하니까, 네가 허락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과감해져라. 걸어 나가라. 너의 원 밖으로 걸어 나가라. 그리고 봐라. 뭐인지 네가 성장할 수 있는지를 봐라. 그래서 발전이죠. 큰 발전 없이는 변화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부모들이 자유에 관해서 얼만큼 줘야 되냐 하는 얘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결국 필자가 보기에는 뭐야? 어렸을 때 이렇게 그런 토론 때문에 부모들이 이제 뭐 자유를 안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6번 가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to diffuse, 완화시킬 인종적 이데올로기를 완화시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죠. 그러니까 이걸 완화시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데려오는 것이다. 사람들을, 다양한 민족적 배경 출신의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야. 근데 어디로? 함께 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모으는 거예요. bring together. 이런 사람들을 모으는 거야.
조건들 아래로 어떤 조건들 아래로 가능케 하는 그들이 다루는 걸 가능케 하는 서로를 다룬다. 그러니까 서로 부대끼게 하는 조건이죠. 뭐로서? 개인으로서. 그리고 발견하는 걸 가능케 하는 뭐라는 걸 이데올로기들이라는 게 흐릿하게 하는구나. 중요한 측면들을 사람들의 중요한 측면을 이데올로기가 막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실들을 막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자,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인종들을 함께 데려다가 뭐 하게끔 만드는 거야? 서로 부대끼게끔 만드는 거야. 그래서 뭐를 발견하게? 흑인은 이래, 뭐 백인은 이래라는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가 되게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중요한 측면을 못 보게 만들었구나. 저 사람도 삶이 있는데 그걸 내가 못 봤구나. 이런 거를 발견하게끔 한데 모아두는 거다 이거죠. 같이 부대끼다 보면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근데 이것이 어려워요. 어떨 때 선생들이 코치들이 그리고 고용주들이 유지하고 있을 때는 믿음을 뭐에 대한 믿음? 그 속설 잘못된 속설에 대한 믿음. 뭐에? 이 흑인의 타고난 신체적 재능 그리고 부족 뭐에? 인지적 능력의 부족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때는 이게 지금 인종차별주의적인 생각의 근원이죠. 흑인은 신체 능력은 뛰어나. 그 다음에 흑인은 근데 머리가 멍청해. 이런 식으로 이런 속설을 근본적으로 유지해버리면 뭐가 어렵다고? 이런 인종차별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깨기가 어렵다고. 사회과학자 앨리스 캐시모어는 예시합니다. 이것을 경험을 가지고 받은 경험, 전화를 받은 경험,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냐? 흑인 기자로부터 글을 쓰는 그것도 주요 신문사에서 글을 쓰는 자, 그 언론인은 흑인이죠 지금 물었어요. 왜 누구도 실제로 표현하지 않는지 뭐를 어떤 것을 자기가 믿는 절대 진리인 것으로 자기가 믿는 이게 흑인 지금 그겁니다. 흑인 언론인 자기가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것을 왜 아무도 표현하지 않는지 그 기자가 물었어요. 그게 뭔데? 흑인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 뭐를? 타고난 엣지면 여기서는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 보면 기자 스스로도 흑인인데도 지금 뭐에 빠져 있어? 흑인은 뭔가 신체 능력이 뛰어나 라는 근거 없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속설에 기자마저도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또 본인이 흑인이면서도. 바로 그 사실, 어떤 사실? 재능 있는 흑인 저널리스트가 믿는다는 사실, 이러한 결점이 있는 이론을 믿는다는 사실이 증거다. 그것의 힘에 대한 증거다. 이런 속설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증명하고 있는 것. 벗어나는 데 어려움. 그 기대들로부터. 이 기대가 뭔 기대에 근거한 이런 인종적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그랬을 때 그러한 속설들이 유지할 때 신뢰도를 유지할 때 사회 안에서 흑인들은 여겨지게 된다. 안 맞는 걸로 혹은 원해지지 않는 걸로 공부나 일이나 그리고 다른 활동들에는 어떤 요구하는 정신적 능력을 요구하는 뭐라기보다는 신체적 능력이라기보다는 다음 14번 상당한 논쟁이 존재한다. as to 뭐에 관해 그 적절한 수혜자 혜택을 받는 사람 수혜자에 관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한다. 뭐의 수혜자? affirmative action.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운동입니다. 사회적 약자 운동, 우대 정책. 이거의 진정한 수혜자, 적절한 수혜자가 누구냐에 관한 상당한 논쟁이 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이를테면 뭐 지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자라는 그런 운동인데 A는 그 대상에 속하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죠. 얘까지 집어 넣어줘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이런 논쟁입니다. 자, 미국에서 지지자들은 이 어퍼머티브 액션의 지지자들은 희망했어요. 뭐라는 걸 확장함으로써 그 커버리지를 그 포함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적용할 많은 소수 집단들에게 적용하도록 그 커버리지를 확장함으로써 자기들이 넓힐 거라고 정치적인 기반을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이 지지자들은 뭐 하기를 바래? 이 범위를 확대시키길 바래. 근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얘까지는 포함 안 시켜줬어. 근데 점점 더 많은 사람을 포함시키고 싶어 한다고. 얘까지 포함시키겠다 이거죠. 근데 그러나 실제로 더 넓은 포함 범위는 오히려 뭐 해버린다? 희석시켜버렸다. 몇몇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뭐를 희석시켜버렸냐? 도덕적 논쟁을 희석시켜버렸다. 도덕적 주장을. in favor of 찬성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찬성하는 도덕적 논거를 희석시켜버렸다. 의도된, 돕도록 의도된, 가장 명확한 피해자를 돕도록 의도된 정부 차별에 예를 들면 흑인들 그리고 인디언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결국 실제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봐서 원래 이 운동이 누구를 흑인과 인디안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운동이었다고 쳐. 약자들이란. 근데 이게 더 확대되니까 여성들도 너무 그동안 소외되지 않았어? 노인들도 너무 그동안 피해를 보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넓어지는 게 오히려 뭐하다? 가장 심하게 차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의도된 프로그램에 찬성하는 도덕적 근거를 뭐 해버린다? 약화시켜버릴 수 있다. 얘네도 넣어주고 하다 보면 오히려 핵심이었던 애들이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몇몇은 주장한다. 뭐라고? 맥락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결국 뭔 맥락이냐? 그러니까 누가 적절하냐,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되느냐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건 뭐다? 결국 맥락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서 수혜자가 결정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왜냐하면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제대로 대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대변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네요. under represented 대변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대변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100명이 있고 어떤 집단이 100명이 있고 어떤 집단이 10명이 있어. 그러면 이 100명짜리 집단은 10명짜리 집단에 비해서 더 강하게 대표돼야 되잖아요. 수가 더 많으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100명이 대표되는 정도와 10명이 대표되는 정도가 똑같으면 100명은 under represented다 이거지. 그리고 10명은 over represented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 이를테면 뭐 인구 6만 명당 1명 뽑자. 근데 어떤 도시는 6만 명에 1명, 어떤 도시는 100만 명에 1명 이러면 이 도시는 under represented다 이거. 이런 식으로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여성들은 under represent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는 이 대학생 어떤 단체들에서 대학생 단체들 사이에서 이 집단 자체가 지금 현재 under represent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맥락이 지금 뭔 맥락이야? 이 맥락 여기에서는 이 대학생 단체라는 맥락에서는 그럼 얘네들은 under represent 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affirmative action의 이런 affirmative action의 입학 정책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농어촌 특례 입학 뭐 이런 것처럼 이것도 affirmative action의 일환으로 있는 대학 입학 제도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미 충분히 잘 대우를 받고 있어. 어디에선 대학이라는 곳에서는 충분히 잘 받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 단체에서는 충분히 잘 차별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기반한 입학 정책들은 그들을 위한 얘네들을 위한 이런 게 얘네들을 특례 입학으로 넣어주는 거 이런 것은 현재 부적절하다. 이미 잘 되고 있는데 뭐하러 집어넣어주냐 이 맥락에서는. 근데 반면에 이 사이에서는 이것도 맥락이 좋으니까 이제 기업의 경영자들 혹은 대학의 교직원들 교수라든지 뭐 이런 맥락에서는 블랙들, 에이시언들, 라티노들 그리고 여성들은 모두 다 직면하고 있거든요. 배제를 직면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어. 언더 리프리젠티드 된 상태로 오늘날에도.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얘네들까지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므로 이런 영역들에서는 모든 이 네 개의 집단들이 하나, 둘, 셋, 넷 이 네 집단들이 ought to be beneficiaries 수혜자가 되다, ought-면 해야 한다, 되어야만 한다. 뭐에? affirmative action. 그래서 누가 affirmative action의 수혜자가 돼야 되냐, 어디까지 수혜를 줄 것이냐는 뭐에 달렸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지금 맥락에 따라서 해야 된다. 어떤 분야에서는 똑같은 집단이라 A라는 집단이 어디에서는 이미 충분히 대접받고 있다? 그럼 얘네는 affirmative action에 넣으면 안 돼, 수혜자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안 되고 있어? 그럼 여기는 넣어줘야 된다 이거지. 어떤 집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맥락이냐, 어떤 맥락에서냐가 중요하다. 됐죠? 넘어갑니다. 21번. 이 감각과 지각은 거의 항상 발생한다, 함께. 그러나 연구자들은 연구해왔다, 이 각각의 과정을 분리시켜서 연구해왔다. 결정짓기 위해서 어떻게 그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따로따로 연구를 해왔다. 지각은 발생할 수 있어요.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아래에서 위로의 과정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래에서 위로의 과정이라는 것은 시작하는 거야. 뭐와 함께? 물리적인 자극과 함께 시작하는 거야. 뭘로부터 해? 환경으로부터 해. 그리고 진행하는 거야. 뭐를 통해서? 변형을 통해서. 그러한 자극들의 변형. 뭘로의? 신경적 자극들로의 변형을 통해서. 그러니까 bottom up이라는 것은, 이 bottom이라는 게 뭐냐니까 바깥에서 물리적 자극으로 시작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해석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이걸 bottom up이라고 했다. 그 신호들은 통과된다. 쭉 연속적으로 더 복잡한 뇌의 구역들로 통과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초래한다. 뭐를? 인식을. 시각 자극의 인식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쭉 단계별로 안으로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게 뭐구나 하고 이런 시각 자극 자체를 이제 인식하게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 바텀업의 예시입니다. 지금 때 네가 볼 때 얼굴을, 너의 친구의 얼굴을 볼 때 너의 눈이 먼저 바람이죠. 그러니까 전환한다. 빛에너지를 신경 자극으로. 그러면 그것이 이동해 뇌로 뇌 속으로 어디 쪽으로, 뇌 속의 어디 쪽으로? 시각 구역 쪽으로 이동하게 돼. 이러한 정보는 형성한다. 기반을 뭐를 위한? 어떤 감지하는 걸 위한 기반을 형성한다. 뭐를 감지하는 걸 위한? 그 시각적 자극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의 지각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 이 정보가. 그러나 똑같이 중요하게, 이 지각에 똑같이 중요한 게 이다 탑다운 과정이다. 자, 여기 문장 조금 문법적으로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 자리, 여기에 형용사냐 부사냐 하는 문제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동사가 들어있는데 앞에 주어가 될 만한 애가 없죠. 그래서 뭐다? 도치다. 그럼 얘가 주어고,
그럼 원래 탑다운 프로세싱 is 했으니까 똑같이 중요하다 하려면 여기 부사가 아니라 뭐가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탑다운 프로세싱도 똑같이 지각에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탑다운은 포함합니다. 이전에 습득된 지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너가 볼 때, 너의 절친의 얼굴을 볼 때 뇌 구역들이 어떤 이 저장된 저장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뇌 구역들이 뭐에 대한 정보? 얼굴들이 뭐처럼 생겼냐, 즉 얼굴들이 어떻게 생겼냐에 대해 정보를 저장하는 뇌 구역들이 특히 그런 구역들이 어떤 너에게 익숙한 특히 그런 얼굴들이 너에게 익숙한 그런 얼굴들이 어떻게 생겼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뇌 구역들이 도와줄 수 있어. 네가 지각하도록 그리고 인식하도록 뭐를 그 구체적인 시각 자극을.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퍼셉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건데 뭐 바텀업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탑다운 방식도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 다 결국 뭐냐면 바텀은 이렇게 있고 탑이 이렇게 있어. 이게 그냥 뇌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바깥의 자극이고. 그러니까 바깥의 자극이 뇌로 들어와서 막 눈을 거치고 뇌의 구역을 거치고 그래서 뇌세포 안에서 뭐구나 하고 지각이 이루어지는 이쪽 화살표를 지금 바텀업이라고 한다. 근데 뭐도 있냐? 탑다운도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일종의 답정너 같은 건데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에 따르면 먼저 이게 뭐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착시 같은 걸 일으킬 때 보면 실제는 그게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야? 그게 들어와서 해석되는 방식이면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우리 뇌에서 먼저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별거 없고 이 두 가지 방식이 펄셉션에는 있다라는 거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충 설명을 한 거고요. 네, 그러면 일단 테스트 2는 여기까지입니다.